이 의상과 맞물려서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오늘은 나는 솔로 20티 정숙님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의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정숙님이 하얀색 허벅지의 반만 가리는 원피스, 그리고 허리라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스트링으로 딱 조여지는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거기에 허벅지 트임까지 있는 원피스예요. 그런데 정숙님은 어떠한 섹시하고 여성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 의상을 입을 때 한 가지만 강조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약간의 롱스커트를 입었다면은 몸매의 라인을 드러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스커트를 입었다면 위에는 너무 라인이 딱 달라붙지 않은 포멀한 디자인의 옷을 입는 게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예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모든 거를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많은 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눈에 보여지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과하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몸매를 계속 나한테 어필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성적인 어필을 하는 옷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한 옷을 입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상과 맞물려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예를 들면은 엉덩이 38인치라는 TMI를 말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뭔가 유머 겸 그리고 이성적인 어필을 하려는 것인데, 사실은 상대방을 굉장히 당혹시키는 말이었죠.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하면 어떤 남자들이 끌려 할 거냐면 욕망이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 몸매라든지 그런 성적 어필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런 말에 끌리겠죠.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 영식님이라든지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숙님을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이러한 언행을 하면서 단기 연애만 많이 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성적인 어필이라든지 가벼운 언행들은 그런 걸 원하는 남자들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남자는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이러한 이성한테 어필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왜 이 방법을 30대 중후반이 넘어서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이런 당돌한 언행을 하고 이런 게 20대에는 굉장히 귀여워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언행들이 20대 초중반에는 사람들이 저 여자는 되게 예쁘고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돌한 면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갈망하는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약간 성적 어필에 굉장히 많이 끌리는 사람이다, 남자들이란 그런 존재이다 라고 생각했을 테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강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쭉 이어왔던 거죠. 그리고 점차 이런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자기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더 과하게 외적인 매력을,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안 통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성적인 어필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더 플러스 이러다 보니까 더 과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티나게 계속 어필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20대 같은 반응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30대인데 왜 그러지?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와요. 오히려 관심이 더 줄어들어요. 성적인 매력 어필은 약간 MSG처럼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람적인 매력에 플러스 알파로
아, 그런데 저 사람이 이런 매력까지 있었어?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 같은 곳에서 저는 첫 만남에 너무 과한 그런 외적인, 몸매적인 어필을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되 여성적인 매력은 무조건 섹시하게 입는다고 해서 이게 여성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숙님이 나쁜 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리 배치할 때 데이트를 다녀와서 여자 남자 이렇게 앉자 저렇게 앉자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숙님 제외하고 나머지 여자분들만 있었을 때에는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한다, 저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서 같은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면 영자님도 힘들잖아요 라고 명분을 붙이는 것도 좀 귀여운 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영수님과 짧은 대화 마치고 나서 영훈님한테 가서 같이 얘기하자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적극적인 면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런 면들은 좀 좋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영훈님도 정숙님한테 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장단이 좀 맞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성적 어필을 계속 주요하게 많이 하다 보면 성적 어필에 끌리는 남자들만 남게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영훈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매력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성적 어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떠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단기 연애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들이.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새로운 나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삶에서 나와 함께 보내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면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 연애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훈님이랑 데이트가 아니죠. 대화를 하다가 향수 냄새 되게 좋다, 너 냄새 되게 좋다라는 너무 전형적인 플러팅의 대화를 하는데, 사실 이런 대화 주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대화는 한 7대3 정도의 대화로 해야 돼요. 근데 대화의 대부분이 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했어요.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꼬시기 되게 쉽겠다. 향수만으로도 끌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자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향기 나는 남자들이 좋더라 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굳이 전 남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는 최악의 주제거든요. 과거 얘기를 자기 스스로 꺼내서 이야기를 한다? 전 남친의 이름까지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전 남친은 이미 결혼까지 하고 애도 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한다? 저는 그러면 세 가지의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나도 이 사람이 쉽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그 사람들 중, 그 과거들 중 한 명이 될 수가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과, 두 번째는 가벼워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현대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을 많이 만나봤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대 때 계속 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20대 때는 나의 이런 모습들을 솔직하다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들이 이런 과거의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뭔가 멋져 보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38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순자님이 비타민을 이제 영호님한테 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다가 정숙님이 영호님을 불러내서 밖에 가서 놀아요. 이거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거든요. 정숙님은 정말 자기의 목적 그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방에 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자취방에 얘기도 안 하고 남자친구를 초대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고 지금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 남자를 꼬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더러운 방에, 정리되지도 않은 방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만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어필이 반감되겠죠. 평소에 정리를 잘 안 하고 청결하지 않는 편이구나. 그리고 이런 더러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숙님이 뭔가 사회적인 센스라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사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 이런 작은 부분들, 이런 예의적인 부분들이 나의 평판에 관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무신경한 모습, 너무 목적의식만 강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은 평판이 진짜 망가져요.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추측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숙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숙님의 적극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모습들은 되게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숙님이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왜 단기 연애만을 반복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 나는 솔로도 제가 한번 재밌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